그런 면에서 저는 홍준표 후보의 가치를 더욱 이번에 높게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EJ라고 하는 고도의 전술이기도 하며 뭔데 왜? 차도 살인계라고 하는 아주 병법의 최고수에 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홍준표는 서울 뭐 경기 전남표 노리지 않아요. 자기 표밭으로 있는 PK, TK만 지키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일단 경쟁자인 유승민을 그냥 살인자만도 못한 배신자로 만들어서 2%대 지지율 안에 밟아놓고 있어요. 물론 본인도 8%에 그치고 있지만 이제 홍준표의 최대의 적은 사실상 녹색 옷을 입고 자기네 땅을 야금야금 자기 토끼를 먹으러 오는 안철수거든. 그러면 앞으로 안철수에 대한 검증 또는 거기에 대한 뭐 인신 공격성의 비난 발언 이 모든 것들의 화살을 홍준표가 대신 쏴줄 것이다. 또 이 사람 얼마나 이 분야의 전문가예요. 이 사람 말로 안철수 털기 시작하면 정말 안철수는 울고 싶을 정도로 정계 은퇴하고 싶을 정도로 탈탈탈 털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가 대선에 꿈이 있다면 적이 두 명이 있는 거예요. 일단은 문재인은 지금 언감생심인 거고 안철수를 일단 맹폭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렇죠. 2위 끌어내리기부터 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야 보수표가 저한테 온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홍준표 입장에서는 문재인 까는 거는 별로 안 할 거라고 보고 네. 그 안철수를 까는 방식으로 가서 개싸움 되게 만들어주는 것이 사실 제가 생각하는 제 나름대로의 그게 전략이죠. 홍준표 후보의 목적은 15% 달성과 안철수 제끼고 2위 하기예요. 사실 어려울 텐데. 사실 그거 별다르게 자기 집 앞마당만 지키면 괜찮아. 어차피 문재인한테 빠질 표는 빠질 거고 안철수한테 갈 표를 재료성 게임으로 나눠 먹기를 하기만 하면 자기는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이 들 수 있다. 그러면 야 내가 문재인을 제껴버리고 1위로 가는데 올인을 할 거냐? 아니면 저 흠 많고 까기 쉬운 벌써부터 그냥 얘기만 던지면 막 줄줄줄 피날 것 같은 저 안철수를 때릴 것이냐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지를 봐야 되는데 나는 100% 안철수에 대한 공격의 수위를 높여가지고 지금 있는 영남표의 결집을 노릴 것이라고 보는 게 맞다는 거지. 홍준표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엔 정말 우스꽝스럽고 정말 양아치고 뭐하는 종자냐라고 생각은 드는데 나는 파이팅은 넘치는 사람이야. 그리고 뭐랄까 이렇게 지구 못 산다 그러나 좀 그런 게 있고 자기가 봤을 때는 안철수 같은 후보가 상당히 만만해 보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내가 말이야 법과 그 서슬퍼렇던 모래시계 검사야 막 이제 이런 것도 있잖아. 나 우리 동네에서 젤로 똑똑하다는 소리 들었어라고 하겠지 당연히. 근데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TK를 이렇게 안철수가 먹어 들어오는 것은 이제 눈 뜨고 못 보겠다 이럴 수 있는 것이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얘기하는 나 이제 드디어 모든 족쇄가 풀렸어 드디어 한번 이빨을 까볼까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엄청나게 안철수를 물어뜯을 가능성이 있는데 나는 그게 전체적인 구도로 보았을 때 결코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홍준표의 선전을 바란다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홍준표는 15% 미만이 나는 바래. 아니야 나는 선전을 바라지 않아. 이 사람은 돈을 토해내야 돼. 그러니까 정말 10% 미만이면 돈을 100% 토해내야 되는 것이고 10%에서 15%이면은 반을 토해내야 된다라고 해요. 근데 어쨌든 나는 이 사람이 반이라도 토해내는 날이 올 때까지 정말 이 사람이 정말 찌그러지는 게 나는 이 선거에서 정말 중요하단 말이야. 이 양반이 뭘 모르시네. 그 돈 토해내는 건 홍준표가 아니고 자유한국당이에요. 어쨌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몰락을 해야지. 그러니까 아니지. 몰락을 우리가 말로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박근혜 탄핵의 게이트는요. 광풍이 몰아친 건 맞아요. 옛날에 홍준표가 몇 주 전에 한 말이 있어. 실제로 보수 쪽에 박근혜 지지했던 사람들은 부끄러워서라도 이런 사상이 못 나타난다. 근데 조용히 가고 최소한 나는 안철수나 문재인 못 찍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찍어줄 표가 여론조사에 나온 것보다 최소한 저는 배 이상은 있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까지 평생 투표해왔던 사람들이 성향 바꾸는 거 말처럼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는 그런 지점들을 노리고 지금 당선 목적으로 뛰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안철수를 맹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맹폭을 하면요. 맹폭하니까 무조건 안철수가 찌그러질 거야. 이건 아니라고 봐요.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15%를 오른쪽에서 먹는다라고 하고 확실하게 이 사람이 정말 이빨을 갈고 아주 파이팅 넘치게 이 선거전을 뛰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가령 뭐 조갑제나 막 이런 사람들이 아하 안철수 저거 반은 우리 거야 뭐 이렇게 침을 이렇게 바르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만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안철수가 이를테면 오른쪽에서 침 발라놓은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이제 벗겨지게 되면서 중도 쪽에서 뭐야 안철수는 저쪽에서 침 발랐네. 아유 그럼 나는 절대로 못 찍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안철수를 찍는 방향으로 또 이동할 가능성도 높아서 결국은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이 그 경계선이 조금씩 이동할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손준표가 막 자기 나름대로 선전을 막 해제끼는 동안에 그럼 안철수와 문재인을 가르는 그 가운데 그 선도 조금씩 오른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은 있는 거지. 난 그게 너무 싫은 거야. 그렇게 되면 심상정 쪽은 찌그러지게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홍진미님은 이제 심상정 그 상대적으로 가장 약한 진보정당 후보를 돕겠다고 나서신 건데 인정? 그거 해. 그러니까 홍준표가 찌그러지면서 전체적인 게 왼쪽으로 시프트가 돼야지 왼쪽에 공간이 조금이라도 열리면서 심상정 후보의 표가 좀 많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앞으로 뭐 대선 토론 기회도 있을 것이고 뭐 각 당의 후보들이 정책 대결 내지는 뭐 유세 대결 같은 걸 펼칠 텐데 어차피 홍준표는 경남북권 안에서의 원래 지지율을 되찾기 위해서 거기에서만큼은 철저한 안철수 검증에 대한 요구를 해야 될 것이고 나중에 아까 말씀하신 심상정 후보와 같은 사람들하고 부딪히게 되면 노동 부분에 있어서 아주 극렬한 논쟁을 벌이게 될 거예요. 특히 얘기 있잖아. 언론하고 노동조합은 내가 가만 안 두겠어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교조를 또 가만 안 두겠어. 전교조를 또 딱 짚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둘이 딱 그 맞부딪히게 되면 정말 공정한 매치를 한번 제대로 해볼 수 있는 거지. 이 손석기 앵커하고 보여줬던 그런 그 면담 태도로 갖고는 근데 심상정 후보한테 개발리지 않을까 싶은 물려. 개발리지 않을까 싶은 그 기대가 되는 거고. 자 그런 것들을 볼 때 진짜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번 보지 못한 정말 재밌는 정치쇼, 정말 재밌는 토론쇼가 그렇지. 준비돼 있는 거예요. 예정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단둘이 토론을 한다고 생각해봐봐. 얼마나 정말 박튀길 수 있는 서로 상대 비리에 대한 얘기로 끝없이 쫄깃쫄깃한 얘기들을 만들어내겠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저는 말 그대로 이번에 이제 홍준표 후보 슬로건이 그거 좀 화이팅 홍준표. 저는 정말 화이팅 홍준표에 최선을 다해서 난 최선을 다해서 밀 거야. 홍준표가 안철수를 추월하는 그날까지. 선거 전략상으로 보수가 찌그러들면요. 그 보수가 그대로 가만히 있냐고. 그들도 어떤 식으로든 또 살아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보수가 찌그러들려면 야당이 압승을 하는 게 중요한데 그 압승하지 못한 상태로 나중에 선거가 지금 한 달짜리면요. 이게 1년짜리 선거 레이스를 압축해 놓은 판으로도 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지율도 하루가 다르게 막 변화가 생기고 막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럴 때 우리는 홍준표를 잘 이용해야 된다. 홍준표가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외연 확장을 나름대로 꾀해갖고 아까 말한 것처럼 어느 의미 있게 올라와야 사실상 밀정. 야권의 압승을 저는 거둘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저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들 입장에서는 홍준표를 그냥 찌그러뜨리는 것만으로는 선거 전략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선거법에 걸릴 요지가 있기 때문에 홍준표 지사가 던져주는 정말 금과 옥조 같은 비난 발언들을 정말 과감하게 널리 퍼뜨리고 그대로 옮기는 식으로 그대로 옮겨서 조금 더 보충해 드리는 방식으로 그분이 까고 싶은 후보에 대해서 열심히 전달하는 노력을 다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기대가 돼요 이분의 어력이. 시사 분석을 할 때 언론에 나오는 여론조사는 다 페이크야. 어느 정도 흐름은 감지될 수 있는데 악의적이기 때문에 그거 그냥 묻어. 그러죠. 그냥 참고만 해.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여의도 연구소 같은 데서 지들끼리 하는 자체적인 여론조사 같은 거는 실제로 민심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남한테 보여줄 게 아니고 참고해야 되는 용도이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굉장히 내밀하게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도 아마 그 나름대로 이제 느긋해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 해보면 그렇게 안 나온다는 걸 알고 있겠지. 자기들도 자체적으로 여론조사 다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어떤 타겟팅을 하고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실제 여론을 어떻게 알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선거판을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공신할 수 있는 세 가지 선거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하나가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KDA 산업발전이 거기서 나오는 거고, 미 대사관이
몰래 실시하는 여론조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데서 나오는 여론조사 일반인한테 공개가 잘 안 되긴 하는데 그런 데 하는 거랑 지금의 우리가 하는 거랑은 다르다는 거죠. 근데 난 이번에 이제 홍준표 지사 사퇴 후에 동정을 물었을 때 박근혜 출당에 관한 질문을 했어요. 근데 왜 정치적 사채나 다름없는 사람에게 등에다 칼을 꽂느냐. 아, 빚이다. 그러니까 죽었는데 이미 정치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는데 사채. 왜 이 사람의 등을 꽂으려고 하냐. 벌은 충분히 받았다. 벌써? 뭔 벌을 받았는데? 아니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출당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낸 거야. 이거는 박근혜를 인질로 잡고 가겠다는 얘기거든. 정치적인 사채가 됐는데 얘를 화형시키거나 매장할 생각이 없는 거야. 그냥 안고 가겠다는 거거든. 이랬을 때 홍준표의 전략 자체는 완주며 TK, PK에 대한 끝까지 말 그대로 나라를 팔아먹어도 찍어주는 그 표들을 되찾아오기 그렇죠. 위한 노력을 할 그러니까 거라는 거예요. 보수 쪽이 괴멸하지 않으려면 차라리 유승민이 훨씬 좋은 후보였어요. 맞아요. 유승민은 지금 배신자에 걸려서 후보로는 좋은데 박근혜를 찍었던 사람들이 선뜻 손이 안 가는 쪽으로 지금 전략이 잘못된 거거든. 결과론적으로 말했을 때 유승민은 탈당하지 않고 새누리당에 남아있다가 자기가 새누리당을 리뉴얼 한다는 개념과 박근혜를 배신하지 않은 것 같은 뉘앙스를 주면서 끌고 왔으면 훨씬 더 지지율이 많이 나왔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이 분당 쇼가 임명진 그 비대위원장의 일종의 기획작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또 임명진 위원장이 얘네들을 내보냄으로 인해서 정치적 부담을 확 떨어버릴 수 있는 차원에서 내보냈는데 문제는 이제 탄핵이 돼버리고 너무 심한 비리들이 드러나면서 지지율이 폭락해버리는 바람에 억지로 이혼을 시켰는데 사실 보내놓고 났더니 조강지처가 최고였던 거지. 아니 뭐 그렇기도 하고 사실 이 둘을 그러니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정말 그렇게 다른 정당이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들죠. 그러니까 어떤 사태를 모면하기 위해서 어떤 깔딱 고개를 넘기 위해서 일단 찢어져. 그런 다음에 저쪽에서 다시 만나자. 뭐 이럴 수도 있었던 거 아닐까. 근데 지금은 그러기에 너무 골이 벌어져 버렸어. 너무 이제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어 버린 거죠. 예, 그래서인데 아마 이제 그렇게 찢어지는 상태에서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전술적인 어떤 선택으로 이렇게 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완전히 괴멸시키지 않는 일종의 안전한 공간 하나 만들어 놓자. 예, 예. 전체 큰 판은 그랬을 것 같고 당 내부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비판받는 지점은 뭐냐면은 어려울 때 뭉쳐야지 지들만 살겠다고 나간다. 그래서 배신자의 논리가 생기고 그 배신자의 논리 때문에 확장성이 떨어지면서 이쪽에서는 아예 안 찍는 사람들 저쪽에서마저 배신자가 돼버린 상태라서. 근데 난 더 잘 됐어. 그러는 바람에 바른정당은 뭐 자신들은 작전상 갈라져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으로서는 약간 공중에 뜬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자유한국당의 저 꼴통스러움은 도대체가 버퍼가 없어. 그러니까 그것을 완충해줄 장치가 없다시피 하는 것이고 어쨌든 뭐 나라가를 뭐 팔아먹어도 찍는다라고 하는 표를 겨냥해서 박근혜까지를 전혀 뭐 출당을 시킨다거나 그런 것 없이 계속 간다라고 하니 이건 거의 뭐라고 해야 되려나 논계 자체 논계 하여튼 그러니까 그냥 그들은 폭주 기관차처럼 어떠한 다른 길 없이 그 길로 그 한 길로 소실점을 향해 가는 거예요. 너무 좋지 뭐 사실. 수 같은 후보가 상당히 만만해 보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내가 말이야 법과 그 서슬퍼렇던 모래시계 검사야 막 이제 이런 것도 있잖아. 나 우리 동네에서 젤로 똑똑하다는 소리 들었어라고 하겠지 당연히. 근데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TK를 뭐 이렇게 뭐 안철수가 먹어 들어오는 것은 이제 눈 뜨고 못 보겠다 이럴 수 있는 것이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얘기하는 나 이제 드디어 모든 족쇄가 풀렸어 드디어 한번 이빨을 까볼까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엄청나게 안철수를 물어뜯을 가능성이 있는데 나는 그게 전체적인 구도로 보았을 때 결코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나는 홍준표의 선전을 바란다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홍준표는 15% 미만이 나는 바래. 아니야 나는 선전을 바라지 않아. 이 사람은 돈을 토해내야 돼. 그러니까 그 정말 10% 미만이면 돈을 100% 토해내야 되는. 비난 발언 이 모든 것들의 화살을 홍준표가 대신 쏴줄 것이다.
또 이 사람 얼마나 이 분야의 전문가예요. 이 사람 말로 안철수 털기 시작하면 정말 안철수는 울고 싶을 정도로 정계 은퇴하고 싶을 정도로 탈탈탈 털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가 대선에 꿈이 있다면 적이 두 명이 있는 거예요. 일단은 문재인은 지금 언감생심인 거고 네. 안철수를 일단 맹폭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렇죠. 2위 끌어내리기부터 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야 보수표가 저한테 온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홍준표 입장에서는 문재인 까는 거는 별로 안 할 거라고 보고 네, 예. 그 안철수를 까는 방식으로 가서 개싸움 되게 만들어주는 것이 사실 제가 생각하는 제 나름대로의 그게 전략이죠. 홍준표 후보의 목적은 15% 달성과 안철수 제끼고 2위 하기예요. 사실 어려울 텐데. 사실 그거 별다른 다른 것이고 10%에서 15%이면은 반을 토해내야 된다라고 해요. 근데 어쨌든 나는 이 사람이 반이라도 토해내는 날이 올 때까지 정말 난 이 사람이 정말 찌그러지는 게 나는 이 선거에서 정말 중요하단 이 말이야. 양반이 뭘 모르시네. 그 돈 토해내는 건 홍준표가 아니고 자유한국당이에요. 아, 어쨌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몰락을 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아니지. 몰락을 우리가 말로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박근혜 탄핵의 게이트는요. 광풍이 몰아친 건 맞아요. 옛날에 홍준표가 몇 주 전에 한 말이 있어. 실제로 보수 쪽에 박근혜 지지했던 사람들은 부끄러워서라도 이런 사상이 못 나타난다. 근데 조용히 가고 최소한 나는 안철수나 문재인 못 찍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찍어줄 표가 여론조사에 나온 것보다 최소한 저는 배 이상은 있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까지 평생 투표해왔던 사람들이 성향 바꾸는 거 말처럼 어떻게 자기 집 앞마당만 지키면 괜찮아. 어차피 문재인한테 빠질 표는 빠질 거고 안철수한테 갈 표를 재료성 게임으로 나눠 먹기를 하기만 하면 자기는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이 들 수 있다. 그러면 야 내가 문재인을 제껴버리고 이리로 가는데 올인을 할 거냐? 아니면 저 흠 많고 까기 쉬운 벌써부터 그냥 얘기만 던지면 막 줄줄줄 피날 것 같은 저 안철수를 때릴 것이냐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지를 봐야 되는데 나는 100% 안철수에 대한 공격의 수위를 높여가지고 지금 있는 영남표의 결집을 노릴 것이라고 보는 게 맞다는 거지. 홍준표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엔 정말 우스꽝스럽고 정말 양아치고 뭐하는 종자냐라고 생각은 되는데 나는 파이팅은 넘치는 사람이야. 그리고 뭐랄까 이렇게 지구 못 산다 그러나 좀 그런 게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안철수 그런 면에서 저는 홍준표 후보의 가치를 더욱 이번에 높게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EJ라고 하는 고도의 전술이기도 하며 뭔데 왜? 차도 살인계라고 하는 아주 병법의 최고수에 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홍준표는 서울 경기 전남편 노리지 않아요. 자기 표밭으로 있는 PK, TK만 지키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일단 경쟁자인 유승민을 그냥 살인자만도 못한 배신자로 만들어서 2%대 지지율 안에 밟아놓고 있어요. 물론 본인도 8%에 그치고 있지만 이제 홍준표의 최대의 적은 사실상 녹색 옷을 입고 자기네 땅을 야금야금 자기 토끼를 먹으러 오는 안철수거든. 그러면 앞으로 안철수에 대한 검증 또는 거기에 대한 인신 공격성